자, 저번 시간에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 여태까지 원에 대해서 어떤 걸 진행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세울 것인가,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생겨먹었는가에 대해서 배우셨죠. 뭐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는 그 식에서 원의 중심좌표 a, b, 반지름의 1이 r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두 번째로 뭘 더 진행했나요? 이제 추가적으로 그 원과 원의 위치 관계라던가 그 교점을 지나는 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에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기 이 여기 요 칠판에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렸던 게 두 원의 위치 관계에서 두 원이 떨어져 있을 때, 외접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내접할 때, 원의 내부에 있을 때에 따라서 원의 중심거리가 합보다 크고 합이고 합보다는 작은데 차보다는 크고 차랑 같고 차보다도 작고 0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내접선,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 즉 합쳐서 공통 접선의 개수가 4개, 3개, 2개, 1개, 1개. 일 때에 공통 내접선과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그 공식까지 저번 시간 영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하여 글씨가 너무 이상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확인을 해봅시다. 진짜 정말 단순하게 위치 관계라는 단어가 보이면 여러분들한테 뭘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위치 관계는 판별식으로 퉁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왜냐하면 2차 곡선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2차 곡선이라는 건 포물선이라는 것도 2차 곡선이거든요. 하나가 2차식이잖아요. x제곱이라는. 그 2차식에 대해서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라는 게 성립하는 거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써먹죠. 두 번째, 그러면 이 원이라고 하는 것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형태의 2차식입니다. 그럼 그 2차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위치관계하면 뭘 쓸 수 있다고? 판별식을 써먹을 수 있다고요. 세 번째, 그럼 이 원과 비슷하게 생겨먹은 나중에 너네가 언젠가 기하라는 단어를 선택할 일이 있게 되면 하게 될 게 뭐가 있다고요? 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타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럼 타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라고 하면은 또 뭐가 나올까요? 판별식에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2차 곡선이라고 나오는 거에서 한 가지를 더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뭐였냐면 쌍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쌍곡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2차 쌍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그리자면은 이렇게 생겨먹은 애도 이제 2차 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점선은 이제 점근선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예 만나지 않거나 이런 거가 생기거든요. 한마디로 똑같이 뭘 쓸 수 있다? 판별식을 써먹을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2차 곡선이라고 나와 있는 그런 2차 곡선인 걸 확인만 가능하면 위치 관계는 뭐로 확인이 가능하다? 판별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원을 한번 그려본다면 진짜 원을 누가 좀 대신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옆에서 그리니까 안 그려지네. 몰라. 자, 그러면 이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접하거나 아예 만나지 않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맞죠? 그럼 그때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식을 정리했을 때 식이 정리된 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이 0보다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어떤 거예요? 큰 거죠. 그러면 한 점에서 접한다. 중근이라고 하니까 결국에 뭐예요? 판별식이 0일 때죠.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허근, 즉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써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봐요. 그 직선이라고 나와 있는, 원이라고 나와 있는 이 식에다가 직선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PQR을 쓰면 안 되네요. 뭐라 쓸까요? A, B, C, D. CD로 갈게요. CX, DY, E. 라고 하는 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서 Y는 어쩌고 저쩌고로 정리해서 그거를 대입해서 그 식을 다시 정리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를 적은 후에 그 식을 다시 마무리해서 어쩌고 저쩌고 는 0을 쓴 다음에 그에 대한 판별식을 또 다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를 써서 그 값의 부호가 0보다 큰지 작은지 하시면 돼요. 하지 말라는 뜻이죠, 지금 저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무식한 걸 왜 하고 있어요? 수학에서는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진짜 정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걸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3학년 1학기 때, 우리 근해 공식을 처음 배우셨을 때, 근해 공식 나한테 배우신 그 두 분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왜 근해 공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만 근해 공식을 씁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떠한 개수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근해 공식을 쓰면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2차 방정식을 푼다 라고 할 때 첫 번째 풀이로 왜 굳이 인수분해를 해요? 빠르니까. 간단하니까. 그게 훨씬 쉬우니까. 뭐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만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게 더 복잡하니까. 그거는 최후의 보루로서 남겨놓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체크한 후에 도저히 답이 없구나. 그러면은 이제 한숨을 쉬면서 제가 뭐랬죠? 쌍욕을 하면서 대입을 한다 라고 했던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즉 판별식이라는 건 뭐라고요? 다 먹혀요. 다 쓸 수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더러워요. 그러면 이거는 원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뭔가가 존재할까요? 네.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원의 중심좌표를 이용한다면 원의 중심에서부터의 뭘 확인할 수 있나요? 거리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거리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비교해봐요. 중심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중심 사이의 거리는 중심 거리랑 반지름이랑 누가 더 커요? 반지름이 더 크죠? 반지름이 더 크니까 반지름보다 짧은 그 어딘가에 있구나.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 그럼 얘는 반지름이랑 중심거리랑 같을 때 같으니까 접선이구나. 그럼 반지름이 더 작으면 안 만나겠구나 라고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판별식은 도저히 생각이 안 날 때 마스터키 개념으로 사용하세요. 2차식은 무조건 판별식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해요. 뭐라고요? 2차식은 무조건 판별식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을 피할 겁니다. 그걸 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있는 첫 번째 식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필수예제 13번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문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라는 식이 하나 있고요. 얘랑 y는 x 플러스 k라는 식이 있습니다. 얘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라 판별식으로 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뭐 해야 돼요? 대입해야 돼요. 그럼 식 정리.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k의 제곱은 2라고 되어 있고, 이걸 정리하시면 2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짝수 판별식을 사용하신다면 짝수 판별식을 쓰시면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4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가 0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고 하여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라는 답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얘가 한 점에서 접한다 라고 하는 값은 k가 2 아니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3번, 그러면 얘는 자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아니면 k가 2보다 크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답을 구하셨습니다. 일단 근데 그나마 원점이 중심인 직선이었기 때문에 원이었기 때문에 좀 그나마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요,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원의 중심좌표가 뭐라고요? 0,0이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루트 2요. 직선의 방정식이 뭔데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라는 식이요. 에 대한 중심 거리는 뭡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k죠. 우왕, 끝났어요. 그죠? 그럼 1번 뭐라고요? 루트 2분의 절대값 k라고 하는 값이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반지름보다 작아야 한다. 그래서 절대값 k가 2보다 절대값 k가 2보다 작은 거. 답이 뭐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죠? 그럼 두 번째, 그럼 절대값, 이 루트 2분의 절대값 k라는 값이 2가 나올 수 있는 k는 뭐예요? 얼마? 2가 나오죠. 자, 그럼 3번은 그러면 절대값이 얘 2보다 크려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아니면 k가 2보다 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답은 똑같죠. 풀이의 과정이 어때요? 이거랑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쓰지 마세요.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굳이 쓰지 마세요. 거기 키포인트라고 나와 있는 거,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판별식 또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세요. 판별식은 도저히 생각 안 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짱 박아놔야 되는 기억이 뭐라고요? 2차식은 위치 관계 하는 순간 뭘 쓸 수 있다? 판별식을 쓸 수 있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요걸 까먹었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더 걸릴지언정 정답은 구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14번 한번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4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뭐 해야 돼요? 원과 현이 만나서 생기는 이 직선의 요 길이, 현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길이라고 하면 제가 뭘 쓰라고 얘기했죠? 피타고라스 사용하라고 그랬죠. 즉 뭐로 바꾸셔야 돼요? 각각의 길이로 바꾸셔야 돼요. 지금 이 길이, 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2루트입니다. 중심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1,1이에요. 얘랑 원의, 그러니까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 사이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뭐분의?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더하기 1 빼기 4 5죠. 절대값이라서 마이너스 5니까 5 나오죠. 그래서 얼마? 루트 5예요. 자, 다 했어요.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2루트 2요.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린 얘가 뭐라고요? 루트 5요. 그럼 남은 길이는 뭘까요? 루트 3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현의 길이는 뭐예요? 2루트 3이요.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죠. 네. 문제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길이를 구해라 라고 나오는 거는 2학년 2학기 과정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99%뭘 사용하는 문제구나? 피타고라스 쓰는 문제구나. 그럼 그 외에 다른 경우는 뭐예요? 쌍막비요. 말고 딴 건 없습니다. 그럼 15번. 자,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T라 할 때 PT의 길이를 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점, P라는 점이 있는데요. 원, 어떠한 원이 있어요? 여기 어떠한 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원은. 그 원에 접선을 띡 하고 그었을 때 여기를 T점이라고 한다면 길이 어떻게 구하실래요? 피타고라스. 길이 하면 뭐라고요? 피타고라스. 왜? 우린 뭘 아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아니까. 또 뭘 아니까? 중심거리 아니까. 그래서 수직이 되는 걸 이용해서 PT의 길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지금 P점의 좌표가 뭐라고요? 3,2입니다. 원의 방정식으로 바꿔보시면 뭐예요?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죠. 그죠? 중심 좌표가 몇 콤마 몇이고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구나? 2구나. 그럼 거리 원의 중심과 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는 뭐예요? 5, 3, 25, 9, 34, 루트 34. 그죠?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루트 34. 얘가 뭔데요? 2요. 그러면 여기 남은 길이 뭐예요? 루트 30이요.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예, 지금 이 부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지금 헷갈리거나 너무 빠르거나 한 거 있으십니까? 계산을 생략하는 거는 그냥 예,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다시 나옵니다. 점과 원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물어볼 때는 뭘 구해서? 중심거리를 구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반지름을 뺐을 때 더했을 때 두 가지로 보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16번 내용입니다. 16번씩 정리 한번 해주시면 뭐가 되냐면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이 3 더하기 1 더하기 4니까 8이네요. 얘랑 직선, 즉 중심좌표 1, 마이너스 2, 반지름의 길이 얼마? 2루트 2 랑 직선 x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2분의 6이죠? 6 맞죠? 정신 다들 돌아와요. 지구로 돌아와요. 어디까지 간 거야? 자, 그래서 얼마예요? 3루트 2죠. 최대값은 얼마라고요? 두 개를 더해준 값, 5루트 2. 최소값은 얼마예요? 두 개를 빼준 값, 루트 2. 요렇게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니야. 여기서 그럼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모의고사 쪽이나 그 학력평가 쪽에서 이런 응용들이 많이 나와서 어떤 원이 있을 때요. 에이, 그냥 대충 그리려고 하면 너무 그림이 안 그려진다. 뭔가 가늠선이 필요한 몸이 되어버렸어.
자, 원 내부의 한 점 P에 대해서 이 P를 지나는 직선 중에, P를 지나는 현 중에서 최대값이 얼마예요? 네, 지름이죠. 그죠? 지름을 지난, 예, 원의 중심을 지날 때가 최대가 되는, 현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최소는 어디예요? 어? 맞을걸? 해봐. 그걸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도 현이야. 지름도 현이야. 그래, P를 지나는 현도 수두룩 빽빽하게 만든다? 수직이 되는데. 뭐라고요? OP를 연결한 애랑 수직이 되도록 하는 이 직선이 최단거리예요. 이때의 AB가 최소값이 되거든요.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AB가 최소가 돼요.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결국에는 PA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반지름의 제곱에서 OP의 길이만큼을 뺀 거죠. 피타고라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를 지나지 않는 다른 직선을 그린다고 생각해봐. 요렇게. 그럼 얘는 최단거리가 뭐가 되냐? 뭔가 여기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 H가 따로 있겠죠. 반지름의 제곱에서 OH의 제곱만큼을 계산한 값이 얘가 여기에 2배를 해준 애가 현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냐? 피타고라스 쓰면 되잖아요. 우리 요 길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에서 OH 길이를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빼는 애가 제일 클 때가, 그치? 빼는 값이 제일 클 때가 결과값이 가장 작겠죠. 그럼 빼는 값이 가장 클 때가 결국 어디가 되는 거야? P가 될 때죠. 그러면 이 P를 지나는 여러 가지 점들 중에서 어떨 때 OP의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돼요? 수직이 될 때요. 그래서 수직이 될 때요. 그 직선이 얘가 최소값을 가져요. 모르겠으면 외우세요. 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했으나 이해가 안 되시면 뭐라고요? 외우세요. 그냥 그렇구나. 지름의 수직이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예제 16번과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를 더 하면서 여기서 간단하게 쓴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어느 내부에 있는 점들 중에서 한번 봐봐요. 지금 방금 전에 이 세 개의 직선에 대한 개념을 응용을 하려고 한 거야.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현이었잖아. 즉 우리는 이거 한 거다? 얘 한 거다? 그럼 이제 뭐 할 차례예요?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에 선생님 그럼 이것도 하나요? 하겠냐? 상관없는데? 얘. 얘랑 원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원이랑 원 밖에 있는 얘랑 관계가 뭐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문제를 만들까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두 점을 지나는 현 또는 할선에 대한 식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몇 가지를 볼 거냐면요. 총 3가지를 볼 겁니다. 크게 2가지로 볼 거고요. 구하는 식은 2개밖에 없고요. 문제는 3가지 유형으로밖에 안 나와요. 그게 무슨 소리니? 일단 첫 번째, 하나씩 해볼게요.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졌을 때에, 다시. 그냥 접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이 원의 중심이 원점인 직선에 대해서, 원에 대해서 첫 번째,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진다면 결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얘는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뭔가가 있다면 기울기가 m으로서 하는 애가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 생기겠죠. 그리하여 y는 mx, 너무 당연하죠? 기울기가 m이니까 뿌에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산으로 가시면 어떡하나요? 그게 공식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자, 왜요? 보여드릴게요. 거리를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식이 원의 중심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주어진 식과 y는 mx고 기울기를 모르는, 그러니까 y절편을 모르는 어떠한 직선이 있을 때 얘 값을 아니까 우리는 n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식을 mx-y 플러스 n은 0이라고 정리를 한 후에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보는 거죠. 루트 m제곱 더하기 1 분의 원점 대입하시면 절대값 n 나오고요. 그 값이 뭐랑 같다? 반지름이랑 같다. 즉 절대값 n이라고 하는 값은 뭐예요?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n 값은 뭡니까? 뿌엘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식을 정리한 겁니다.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에 거리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시면 그 n이라는 값을 문제에서 알고 있는 r과 m으로 바꿔서 써줄 수 있는 그런 식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쟤 또 왜 저기서 죽어가십니까? 슬퍼?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자니? 전남친 모드 자니? 저 커튼 좀 어떻게 좀 아프니? 아프니? 아픈 건 아니야? 그 혹시 자니? 좀 아팠어? 뭐가 문제야? 이 자식들아? 아팠던 거야? 뭐가 문제였던 거야? 갑자기 왜 졸았던 거야? 아니면 진짜? 계속 엎드려 있어, 그러면. 엎드려서 이게 고개만 빼꼼하고 이렇게 좀 쳐다봐 줄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할게. 일단, 아니야, 괜찮아. 영상 있으니까, 조금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중간에 쉬셔도 돼요. 저한테 대신에 얘기 좀 해주시고요. 공간이 부족하다. 글씨를 너무 크게 썼다. 이 정도로 올리면 되겠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럼 뭐가 있냐면요.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 한 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주어질 때, 얘도 마찬가지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얘는 쉬워요. 두 놈이 있으면 한 놈만 갈아 껴요. 얘로. 그래서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으로 나옵니다. 왜요?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도 원 그리는 속도가 붙고 있어 라고 하자마자 찐빵을 그렸어. 이건 젠장. 에라 몰라. 자, 일단은 원점이라고 했을 때, 원점 라고 했을 때 원점을 지나도록 하는 그 점 위에 있는 요 점을 내가 x1, y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한번 구해보자. 요 직선은 뭡니까? 요 직선은 뭐예요? y는 x1 분의 y1x라는 직선이죠. 쟤랑 뭐 해야 돼요? 접선이니까 수직으로 만나야 되죠. 그죠? 수직으로 만나야 되죠? 수직으로.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얘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 되죠.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습니다.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곱하기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이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신다면 y1y는 마이너스 x1x 플러스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이 식을 옮겨서 적어주시면 x1x 더하기 y1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x1, y1이라는 게 저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죠. 즉 x 자리에 x1을 집어넣고 y 자리에 y1을 집어넣으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r제곱이 되겠죠.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요? r제곱이요. 그래서 나오는 최종 결론이 뭐라고?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납득이 안 된 눈인데 갑자기 뭔가 후루룩 하고 넘어가서 납득이 못한 눈인데 뭐가 문제야? 어디가 문제야? 그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에서 예,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에서 기울기가 거기까지인 건 이해했거든요. 기울기가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y1을 다 곱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왜 x 빼기 x 직선의 번호식 공부 안 해왔구나. 안 해보긴 했어요. 안 했지.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을 지나는 x1, y1을 지날 때의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x1 집어넣으면 y1 나오잖아요. 예. 무서워요. 안경 보니까 더 무서워요. 나 이제 눈 들 시려. 한 달 지났어. 벌써요? 수업이 하고 있는 거. 아쉬운 거. 그래도 아직 시려. 아. 자. 제가 이것도 그 얘기 했을걸요? 설마 아직까지 y는 2x 플러스 b 요 따위로 놓고서 여기다가 이게 2,3 이딴 거 집어넣는 사람 없을 그런 중학교 2학년에 머물러 계시는 분 없을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y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3으로 쓰고 전개해서 정리 한 번에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신다면 예,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번에는 문제가 얘예요. 원밖에 한 점. P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일단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은 항상 두 개죠.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써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해법은 몇 개? 두 개. 유형은 몇 개? 세 개. 그럼 얘를 어떻게 푼다? 얘 아니면 이걸 응용해서 푼다. 자, 그걸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기 있는 314페이지 내용부터 한번 훑어보신다면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저렇게 나와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뭐라고?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요거 2번 이용하거나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거나 결국에는 그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다라는 게 이 1번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별식을 이용하거나 이것도 1번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1번을 넣는 게 더 간단합니다. 2번은 더 복잡해요. 대신에 기울기를 임의의 기울기로 잡고 푸는 경우에 못 구하는 직선이 하나 생겨요. 우리가 기울기로서 표현할 수 없는 직선 하나 있잖아. 누구냐? 누굴까? y는 기울기가 0이잖아. x는 2죠. x는 이런 형태, 이런 경우에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를 이용하시면 안 나와요. 반드시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은 몇 개씩 그려져야 된다고? 두 개씩. 근데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남은 하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구나? x는 어쩌고겠구나 라고 유추하셔야 돼요. 이게 1번의 단점입니다. 2번은 그러면 다 나와요. 단점은 더러워요. 이 점과 요 점의 좌표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용하고 요거 이용해서 식도 나와요. 근데 문제는 더러워요. 한번 빠르게 가서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17번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2짜리인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2x 뿔마 반지름의 길이 2 곱하기 루트 m제곱 4 더하기 1 이거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y는 2x 뿔마 2루트 5라는 답이 나오면서 끝납니다. 끝이에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위의 점 2,1에서의 방정식. 그럼 18번은 뭐라고요? 2,1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어떻게? 2x 더하기 y는 5 끝. 얘가 제일 쉽죠? 그래서 답이 뭐예요? 2x1 마이너스 5는 0이라서 a, b 합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끝낼 수 있겠네요. 그 발전예제 19번 옆에 있는 특강 공통접선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 애는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다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그리고 시간 있으시면 아니야. 마이너스 2,4와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걸 써볼게요.
얘를 써볼게요.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직선 y는 m x 플러스 2 더하기 4라고 식을 세울 수도 있죠. 그래서 mx 마이너스 y 더하기 2m 더하기 4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졌을 때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에 거리가 2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거리는 뭐라고요? m제곱 플러스 1분의 0,0의 절대값 2m 더하기 4가 2가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값과 루트를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제곱한다. 그래서 2는 밖으로 꺼내서 약분할까요? 그럼 이상한 거 미리 하지 마. 그래라. 그럼 4m제곱 더하기 16m 더하기 16이라는 값이 4m제곱 플러스 4가 나옵니다. 선생님, 16m이 마이너스 12가 나와서 m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요. 방금 전에 뭐라고 했는디? 두 개가 나와야 된다고 했는디. 뭐밖에 안 나왔어?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누구겠구나? x는 마이너스 2겠구나. 그래서 m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4라는 식과 x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이게 두 직선을 구한 겁니다. 이 식을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별로 안 쉬워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번엔 원 위에 한 점 x1, y1이라고 가정하고, 자, 지금 마이너스 2,4라고 하는 점과 x1, y1을 이용해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얼마? 4라는 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원 위에 있는 직선,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x1x 더하기 y1y는 4라는 식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 직선은 누구를 지나가야 돼? 요 점을 지나가야 돼. 그래서 세 번째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2x1 더하기 4y1이 4가 나오면서 x1과 y1 사이에 관계식이 나옵니다. x1이라는 애는 2y1 마이너스 2라서요. 얘를 그대로 다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5y1의 제곱 마이너스 4, 8y1 더하기 는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y 값은 뭐가 나오냐면 y1의 값은 0 아니면 y1의 값이 5분의 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0일 때의 x 값은 얼마? 마이너스 2죠. 그리고 5분의 8일 때의 5분의 16에서 이게 5분의 6이죠. x1은 5분의 6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식을 한번 다시 적으십니다. 여기다가 돌려놓습니다. 첫 번째 식이 뭐예요? 마이너스 2x가 4. 두 번째 식은 뭡니까? 5분의 6x 더하기 5분의 8이 4라는 식이죠. 아우 더러워.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정리하시면 x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오고요. 두 번째 식을 정리하시면 3x 더하기 4y는 10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얘도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6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10는 10이라는 식으로 같은 식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뭐가 편해요? 편한 걸로 쓰세요. 식이 좀 더 이렇게 뭐라 할까 뒤죽박죽하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적어도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얘는 하나의 한쪽 방향으로 가거든요. 식을 정해놓고 간 다음에 이걸 쭉 정리해서 나온 걸 토대로 마무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적었어요. 얘를 또 집어넣어요. 또 정리해요. 집어넣어요. 막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좀 더 헷갈리는 식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봤다시피 안 나오는 값이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무조건 2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대신에 애초에 과정 중에 실수를 할 수가 있게 됐다는 단점이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 접선의 방정식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해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 5분이면 돼요.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원리만 풀어주세요.